네, 좋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대외관계면 핵심은 지도겠지? 지도를 통해서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기존의 플랫폼이었던 색깔 검정색 바탕으로 했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남겨주면 그대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데 고려의 대외관계는 안타깝게도 고려가 북방민족의 침입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기입니다. 북방민족의 침입이 너무 많았던 시기. 일단은 보면 고려가 918년에 건국해서 1392년에 멸망하는데요. 그런데 10세기에는 거란족이, 12세기에는 여진족이, 그리고 13세기에는 몽골족이 쳐들어옵니다. 이 시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북방민족이 침입했던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유럽 국가에서도 북방민족이 남하하는 시기였어요. 이거를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서 빙하기였기 때문에 그 유목민족이 살기 힘들었다. 그 새끼를 잘 낳지 못하고 소나 말이, 그러니까 가축이 양, 소, 말 이런 가축이 그 새끼를 잘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이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남하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현상을 왜 이 시기에는 유목민족이 많이 내려왔지를 조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이 민족들이 언제 쳐들어왔는지는 꼭 알아야 돼, 얘들아. 10세기에는 거란, 요나라.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외웠어요. 거란 10세기. 미안해요.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10세기, 거란이 10세기에 활동했다는 알았으면 해서, 일단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나라예요. 요거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여진족, 금나라가 오는데요. 이 금나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임금이라고 하죠. 12세기 금나라, 임금. 12세기 금나라. 이것도 사실 쑥스러운 소리인데 선생님 근데 이런 거 잘하잖아. 그리고 13세기 원나라, 이거는 13일의 원요일,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13일의 원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13일의 원요일. 그래서 13세기 원나라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 고려 지배층이 변함에 따라서 선생님이 사건별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 북방민족이 언제 쳐들어오는지가 우리 고려라는 사회를 흔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암기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0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0세기 거란이 침입합니다. 중국의 혼란기가 왔었어요. 5대 10국인데요. 이 5대 10국을 통일한 나라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북방의 거란과 대립해요. 그러면 이 고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본다는 것이지. 고려는 송과 국교를 맺어서 문물을 수용했고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적대시합니다. 역시 지도를 볼게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 여러 나라들이 근데 이 나라를 어느 나라가 통일했냐면, 이 한자가 뭐냐면 송나라일 때 송자야. 송. 얘는 중국어로 써 있는데 요라는 나라고, 여기는 고려인 거지.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균형이 생각보다 컸다고. 이 서하라는 민족도 있고, 종이 치웠는데 일부러 쌤이 일시정지 했습니다. 네, 보면은 요라는 나라, 북방 민족인 요, 그리고 중국 안에 그 본토에 있는 송,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이 상황에서 이 요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이 요라는 나라는 목표는 이 옛날에 선생님이 설명했지요.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목표야. 북방 민족은 항상 목표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목표야. 근데 내려가기 전에 송나라랑 고려랑 친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송이라는 나라랑 고려라는 나라가 친하면 요 나라가 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니? 고려가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이거는 항상 반복됩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 결국 이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이 북방 유목 민족이 먼저 정리하는 거야. 먼저 정리하고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뒤치기를 하지 못하게 먼저 손을 봐놓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갑니다. 이게 역사가 모두 다 그래요. 여기에 있던 요 나라도 그렇고요. 이 요 나라를 멸망하고 금나라도 그렇고요. 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원나라도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들, 청나라 세우기 전에 조선을 먼저 공격하고 중국을 가거든. 원칙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북방 유목 민족이 중국을 치기 전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나라 고려와 조선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전선을 두 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전선을 하나로만 집중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보면 먼저 거란이 이제 침입합니다.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전에 고려를 침입해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 이 거란이라는 나라는 송이랑 고려가 친하기 때문에 거란이 송을 먼저 공격하면 고려가 뒤치기를 한다고. 그럼 거란 입장에선 전선이 나누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를 먼저 공격한다고. 먼저 1차 침입은 성종 12년 993년에 침입합니다. 이때 말빨로 이겨요. 우리 누가? 서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희 거란족 하잖아. 소손영이라는 사람과 단판을 짓는데 그래서 우리는 강동 6주를 획득해요.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송과 관계 끊겠다. 그리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끝냅니다. 이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해요. 이 지역은 꼭 알아야 돼. 이 지역을 보고 이 지역이 뭐다? 강동 6주다. 이 지역 시험 문제에 강동 6주만 딱 주고 맞추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 지역이에요. 압록강쪽. 이 압록강 유역에 이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한다. 누가? 서희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손영이 진짜 바보다. 소손영 진짜 그냥 땅을 내어주는 게 정말 바보 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소손영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어요. 강동 6주 땅 그 조금 띄어내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한 것이란 말이지. 소손영이랑 서희의 이야기가 많이 유명하지요. 근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교과서에 나왔지만 이 이야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소손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고려 너네는 신라의 뒤를 이은 나라고 고구려 땅은 우리 영토인데 왜 우리 땅을 넘보냐. 서희가 뭐라 그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나라의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네? 오히려 너네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다. 소손님 말빨이 1차 당황했어. 두 번째, 그들은 왜 우리를 외면하고 송하고만 사귀는가? 서희가 뭐라 하냐? 그것은 압록강 안팎에 여진이 살고 있어서 길이 가로막혀 있다. 여진을 내쫓고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면 그대들과 교류하겠다. 그러니까 핑계를 이렇게 된 거지. 이 서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우리 고려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지역에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지역을 여진족을 쫓아내주면 우리가 너네랑 교역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1차 침입 때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2차 때는 또 2차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요 나라 거란족 입장에서는 강동 6주가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내어준 게 너무 아까워. 생각해보니까 내어줄 필요가 없었어. 근데 당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내어주지 말아야겠다. 다시 되찾아 달라고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공격하는데요. 양규라는 장군이 활약해서 거란군은 격퇴하고 맙니다. 3차 침입 3번에 걸쳐서 침입합니다. 3차 때는 고려가 송과 계속 왕래하자 거란이 계속 빡쳐서 고려를 공격해요. 근데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활약하지요. 귀주대첩이라는 곳에서 승리해서 우리는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냅니다. 계속 쳐들어오니까 고려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천리장성이랑 나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 결과 뭐냐면 이것.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요. 거란, 고려, 송 사이에 세력 균형.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거란도 송을 그대로 못 두고 고려도 그대로 못 두고, 고려가 그렇다고 거란을 정벌할 수 없고 거란도 고려를 정벌할 수 없고, 송도 거란을 정벌할 수 없고 거란이 송을 정벌 못하고 송도 거란을 정벌 못하고, 송하고 고려는 아주 친한 관계인 이 밀접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이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자체는 군대를 많이 양성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세계사학 배울 텐데 좀 재밌어요. 약간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고려한테 기대요. 우리 고려가 때로는 이 송나라한테 갑질도 합니다. 안 도와줄 건데? 그럼 송나라가 빌어요. 제발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북방민족을 막아달라. 아주 쩔쩔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10세기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1차 침입 서희가 강동 6주 획득했다. 2차 침입은 양규가 활약했다.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래서 막아냈다. 결과 고려와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번에 거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 거란족이 이제 거란과 고려와 송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번엔 누가 쳐들어오냐? 여진족이 힘이 세집니다. 12세기. 이 금나라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지금의 연해주 지역이에요. 그 북만주 지역. 거기서 발원한 이 금나라가 자기 부족을 통일하고 나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요를 멸망시키고 송나라의 절반까지 먹는 나라가 됩니다. 이거 되게 사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원래는 북방민족은 누가 있었냐면 거란족이 있었죠. 거란족이 세운 나라, 요 나라, 그리고 송나라가 있었는데 여진족이 이 거란족을 밀어내려고 어떤 일을 벌이냐? 이 여진족이 그 송나라한테 컨택을 해요. 야, 너 거란 싫지? 야, 우리 같이 팀 먹어서 거란을 멸망시키자? 라고 해서 송나라가 개좋아합니다. 아싸 게이득 하면서 송나라도 거란을 공격하고 여진도 거란을 공격해요. 그래서 거란이라는 나라가 사라졌거든? 근데 이 여진족이 기세를 몰아서 이 거란족만 없앤 게 아니라 송나라의 땅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 송나라 땅의 절반을 송나라 사람들의 이 땅, 이 절반 있지? 이 절반이 금나라 땅이 돼요. 그리고 이 남쪽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송시대라고 불러요. 진짜 웃기지 않냐? 이 여진족이 거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송이랑 여진이 힘을 합쳐서 거란족을 물리쳤어. 근데 여진이 배신해서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의 절반까지 차지하게 된 거지. 이게 왜 선생님이 재밌다고 하냐면 이게 연장됩니다. 연장. 나중에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금나라가 차지했어. 어디까지? 송나라 남쪽까지, 절반까지. 그래서 금나라가 영토가 이만큼이었고 금나라가 영토가 이만큼이었고
남송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가 원나라 몽골족인 거야. 그래서 이 몽골족이 또 송나라에 접근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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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송, 야, 금나라 진짜 재수없지 않냐? 우리 같이 공격하자. 그럼 우리가 옛날 니네 땅 이만큼 원래 땅 너네한테 다시 줄게라고 원나라가 약속하자고 합니다. 남송이 오케이. 금나라 같이 공격하자. 같이 공격합니다. 금나라가 사라져요. 이 지구에서 금나라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 어떻게 할까? 송나라를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송나라는 2번 당해요. 역사를 모르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순망치한이라는 한자성어예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거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됐고요. 그리고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12세기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12세기가 되면 그 거란족을 대신해서 여진족의 힘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북방민족이 바뀌어요. 여진은 원래는 찌질한 나라였어요.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찌질하게 살았는데 12세기에 완옌부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해요. 그래서 고려를 충동을 합니다. 역시 그 거란족을 멸망시켰어. 여진족이 거란족을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진족이 이렇게 있어, 그지? 여진족이 있고 여기 송나라가 있어. 거란도 있고. 근데 송이랑 여진이랑 힘을 합쳐서 거란을 없앴어. 이 여진의 목표는 어디를 차지하는 거야?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어. 그 전에 그러면 누구를 먼저 다스려야 돼? 고려를 먼저 쳐야지. 그래서 여진족이 계속 깔짝깔짝해. 그래서 깔짝깔짝하는데 이 여진족, 이 북방민족의 핵심은 기병이야. 기병은 뭐냐면 말 타는 군대들이야. 근데 선생님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이 뒤통수를 탁 치고 자전거를 탁 타고 도망가면 아무리 육상을 잘하는 학생이어도 선생님의 자전거보다 빠를 수 없겠지. 우리 고려의 보병이 기병과 싸우면 항상 기병한테 당하고 지는 거야. 그래서 개빡친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는 기병 부대야. 기병.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기병, 말 타고 싸우니까 우리도 말 타고 싸우는 군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기병을 만듭니다. 윤관의 별무반. 이거는 어느 민족을 막기 위해서야?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가 싹 여진족을 쓸고 동북고성을 만들고 차지해. 그래서 청을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진족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의미 없는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동북고성을 돌려줍니다. 이것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반환이라고 쓰지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내어준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그냥 내어줄 필요는 없겠지. 당연히 공짜로 내어준 게 아니라요.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어서 내어줬고요.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진족이 침입해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에 대항하려고 했다. 이거 수능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여진은 나라를 금이라고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선생님이 꺼져가지고 잠깐 일시정지했어요.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나서 송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금은 고려의 군신가계를 요구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대세야. 너네가 이제 우리 금나라가 군 임금이고 고려 너네가 신하의 나라야. 너네 이제 우리 섬겨야 돼. 조공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해. 나라가 그냥 임금으로 섬기면 되는 건데 그냥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군신관계를 수용해버립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우기 앞서서 그냥 간단히 금나라가 4대 관계를 요구했고 우리 금나라의 4대 관계를 이자겸이라는 자가 수용했다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보기에요. 고려의 대외관계 했잖아. 대외관계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알면 좀 좋은 거지. 그리고 알면 좀 멋진 거고요. 외왕내제라는 한자입니다. 외왕내제. 선생님 나왔다가 들어갔네요. 외왕내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고려라는 나라가 대외적으로는 왕의 나라를 자처했는데 그 대내적으로 보면 황제의 국가의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 뜻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북방민족과 군신관계를 맺고 우리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황제는 한 명이고 왕은 여러 명이라고 했고 이 왕이라는 나라가 황제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겉으로 대외적으로는 왕이라고 칭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황제 국가를 따로 섬기고 자기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만 대내적으로 국가 안으로 보면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해서 스스로 황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는다거나 황제만 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황제만 스스로를 짐이라고 한다거나 보통 이제 왕이면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황제만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나라 고려 안에서는 황제 국가를 칭합니다. 하지만 나라 밖에서는 다른 나라를 조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요즘에 역사학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인데요. 그 말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대외적으로는 왕국을 자처했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까지 알면 대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면 고려는 많은 북방 민족이 쳐들어왔다. 10세기에는 거란족, 12세기에는 여진족, 13세기에는 몽골족이 쳐들어왔다. 이 각각 민족이 세운 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거란족은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오는데 첫 번째로는 서희라는 사람이 소손영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강동 6조를 획득했다. 2차는 양규라는 장군이 활약했다. 3차는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귀주 대첩을 통해서 막아냈다. 이후에 송과 고려와 거란이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누가 윤관이라는 사람이 기병부대인 별무반을 조직해서 막아내었고 동북 구성을 쌓았고 근데 이것을 1년 뒤에 돌려주었고 그 다음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금이 사대 관계를 요구했을 때 이자겸이 그것을 오케이 수용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몽골족은 따로 떼어서 몽골족 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대외관계였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